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 튤립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제가 이 녀석들한테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음 영상에서도 말하려고 했었던 그 네 가지 튤립도 모두 더해서 8가지 튤립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래곤킹 같은 경우에는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연상되는 어떤 강렬한 느낌은 없는 꽃입니다. 일단 꽃의 컬러를 보면 주황색이랑 그 다음에 탁한 핑크가 섞여 있는데 채도가 낮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간 좀 무채색의 느낌? 그런 게 있고, 꽃을 보면 사람이 그 꽃책에서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이렇게 옮아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드래곤킹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덩달아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채도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컬러도 아니지만 키워봤을 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심으라고 하면 안 심겠지만 이건 진짜 취향의 문제여서 그렇지 이 녀석이 안 예뻐서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튤립은 차이나 핑크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 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굴락샷을 보고 구매 결정을 했어요. 저는 일반적인 튤립과 같은 꽃 사이즈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작고 얄쌍한 꽃이 피더라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화관이 이렇게 크라운 느낌?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삐침? 그런 느낌인데 이 녀석 하나만 키우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10개, 20개 이상의 진짜 많은 숫자를 때로 다다다다다다 심었을 때 훨씬 더 예쁜 튤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도 꽃잎의 모양, 꽃잎의 색감이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키우는 환경에 있어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꽃잎이 또 다른 색감이 묻어서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의외의 색깔이 나오는 걸 좀 즐기는 편인데 차이나 핑크 같은 경우는 마치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하얀 색깔이 줄무늬로 이렇게 슝슝슝슝 나온 그런 튤립이 있었는데 이 돌연변이가 원래보다는 훨씬 더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튤립은 망통이라는 튤립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이름만 봤을 때는 중국 튤립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이 뭔가 중국 이름 같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프랑스 중북부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더라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매처에서 올린 사진 보고서는 안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꽃잎에 약간 어두운 탁한 느낌이 올라와서 저는 그런 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사고 있었다가 이제 양재동 꽃시장에 놀러 갔다가 빈손으로 가기 아쉬워서 다른 건 거의 샀길래 이제 하나 남은 요 녀석을 한번 사볼까? 이래가지고 샀었는데 막상 저희 집에서 키워보니까 색깔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맑고 고운 살몬 색이 올라왔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몬 색감이 빠지면서 핑크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튤립 같은 경우에는 꽃봉오리 시절부터 만개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튤립들이 종종 있어요. 망통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핑크색일 때도 너무 예뻤고 살몬일 때도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망통 같은 경우에는 꽃잎 한가운데에 약간 선이라고 해야 되나? 마른 오징어 이렇게 딱 보면 거기 한가운데에 그 투명한 뼈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느낌이 꽃잎에 이렇게 딱 있어요. 핑크일 때나 살몬일 때나 이 가운데에 하얀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린리버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꽃인데 꽃이 아닌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부분의 꽃이 예쁜 꽃과 혹은 종류가 다른 꽃을 섞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낸다면 이 녀석은 꽃이랑 풀을 섞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꽃이에요. 꽃잎이 분명히 꽃잎이지만 약간 꽃받침 혹은 잎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색깔뿐만 아니라 꽃잎의 질감 또한 좀 약간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에 좀 예쁜 꽃받침 보는 느낌도 있죠. 자, 이제 5번째 튤립은 겐더스 랩소디라고 하는 튤립이에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할 당시에 봤던 사진은 빨간색에 가까운 튤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톤으로는 튤립을 실패한 적이 없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전을 했었는데요. 이 녀석이 제가 이제
튤립 심을 때 이름표를 안 꼽아 놓나 그랬잖아요. 처음에 꽃봉오리 올라올 때 제가 얘가 겐더스 랩소디인지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약간 하얀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얀색인데 거기에 약간 연한 핑크 느낌으로 올라와서 뭔가 다이너스티랑 비슷했어요. 꽃봉오리 때는. 그래서 내가 이런 튤립을 산 게 있었나? 나 못 산 것 같은데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주시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녀석이 겐더스 랩소디더라고요. 이 녀석은 하얀색 꽃에 약간 스프레이 같은 걸로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꽃이 피었어요. 물론 사진으로 봤던 그 빨간색 꽃도 너무 예뻤지만 저는 저희 집에서 핀 이 느낌도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청순하고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이 녀석한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키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해 튤립꽃을 키워가지고 아이 졸업식에 쓰려고 약간 따뜻하게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온도 조절을 잘 못해서 이 녀석이 키가 작게 올라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춥게 해가지고 다행히 나중에 키가 이렇게 쭉 자랐는데,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잘 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온도에 잘 맞추면 어떻게 예쁘게 피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시도해서 정말 예쁜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튤립이기도 해요. 6번째 튤립은 보케린이라고 하는 튤립인데 저는 이 녀석이 핑크색인 줄 알고 샀어요. 짙은 핑크색이려니 하고 샀는데 막상 꽃이 피니까 핑크랑 보라색의 중간쯤에 있는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그리타라라고 하는 보라색 튤립을 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7번째로 소개하는 네그리타라고 하는 튤립이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두 녀석이 색감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보케리니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튤립의 모습, 그러니까 화형이 좀 길어요. 길고 얇은 느낌. 근데 네그리타는 좀 난쟁이처럼 화형이 좀 작고 옆으로 좀 뚱뚱해요. 사실 네그리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신혼 때 네그리타를 심었을 때 되게 예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녀석을 화분에 한 개만 딱 심어가지고 하얀 벽에다가 그냥 딱 홀로 세워놨을 때 그 전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그리타를 샀던 거였는데 1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심어 놓고 그리고 주변에 화려한 다른 튤립을 놓고 보니까 네그리타가 좀 묻히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튤립이 꼭 떼샷이 능사는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튤립이 군락을 이루고 있을 때 예쁜 것도 있지만 혼자 있었을 때가 더 예쁜 튤립도 있다는 거. 8번째 튤립은 반 아이크라고 하는 튤립인데 이 녀석은 빨간색이 있고 핑크색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키워봤어요. 이 반 아이크는 튤립 화형이 좀 독특해요. 꽃봉오리가 약간 삼각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양인데 이 녀석은 키가 작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면 웃자라기 때문에 잘 쓰러진다 그랬잖아요. 반 아이크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기 때문에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고 좀 버티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해에 키웠던 튤립 중에서 정말 만족했던 튤립 중에 하나인데요. 빛을 받으면 되게 청순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제 채널에 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튤립 사진이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그 튤립이 바나이크 빨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제가 기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빨강만 키워봤기 때문에 핑크는 또 어떨까 싶어서 올해는 핑크색에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개의 튤립을 굉장히 소개를 빨리 했어요. 제가 얘네들한테 할 말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요 녀석들한테서 이렇게 특별히 말할 포인트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튤립에 대한 그 자세한 얘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말을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튤립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려고 이렇게 고민한 튤립이 아니더라도 제가 앞서 소개한 구분 리뷰들을 다 한 번쯤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거기서 그 식물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고 튤립 전반에 대한 얘기, 뭐 구입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다 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튤립을 구매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키운 구근식물 리뷰는 끝났고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자라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다가 키워서 어떻게 연출해 주느냐에 따라서도 꽃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떤지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키우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키웠을 때 얘가 예쁘게 나올지 안 예쁘게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튤립을 잘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키웠기 때문에 튤립을 아름답게 키웠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사진만 보지 마시고 그 포털 사이트 혹은 SNS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최대한 많은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키웠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많이 채집해 놓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초보분이시라면 올해 구근을 처음 키우시는 분이라면 구근 비대보다는 이 꽃이 예쁘게 피는 거에 훨씬 더 중점을 맞춰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튤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안 맞고 또 환경이 안 맞으면 꽃봉오리의 색감이 안 예쁜 색감이 올라와서 피거나 혹은 이 꽃잎의 모양이 좀 이상해지거나 하는 일들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상황이 안 좋으면 꽃봉오리 자체가 개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꽃이 예쁘게 건강하게 잘 피는 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나서는 이 녀석을 좀 살을 잘 찌워서 내년에도 꽃을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라는 데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에 꽃 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구근 비대가 아니고 이 꽃이 건강하게 예쁘게 피는 데에 있습니다. 튤립은 사실 키우기에 어려운 꽃은 아니거든요. 꽃 피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나는 올해 꽃을 보는 게 목표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목표를 잡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금방 이 추식 구근에 적응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각 판매처에서 최종 라인업을 이제 올리기 시작할 텐데요. 모든 판매처에서 모두 같은 품종을 들여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둔 품종이 있는데 이걸 다른 판매처에서 안 들어오면 일찍 구매를 못하면 품절돼서 구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판매처의 리스트가 올라오면 이것저것 분석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게 저렴한지를 고민을 해보겠지만 이 고민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좋아하는 튤립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간은 리스트 분석을 하긴 하겠지만 그거 보고 사야지 라고만 생각하시지는 말고 이제부터 올라오는 리스트 이렇게 보시면서 나 올해 이거 꼭 키워야 된다. 이거 안 키우면 나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품종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어디가 싸다더라, 어떻게 사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올리면 나 마음에 든 건 골랐고 혹시 또 추가로 한번 사볼까?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제가 올린 거 보시고 추가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